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홈타운처럼 점점 더 불친절해지는 우리의 검은 태양. 짜증은 나는데 끌리고 머리는 지끈지끈한데 또 빠져들고 에이씨 이제 안 볼련다 했다가도 왠지 기다려지고 다가가기 힘든데 갖고 싶다는 생각은 간절한 나쁜 남자, 까칠한 여자 느낌. 10회쯤에 서수연이 다시 등장할 거라 생각했던 저희 예상은 처참히 빗나갔네요. 분명 죽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11회에는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예상해봅니다. 수연, 피로, 천우, 경석이 함께였음을 뜻하는 듯한 리조트의 사진에 이 4명이 팀이었나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피로와 수연이 연인 사이였었네요. 그리고 이제껏 생각했던 쥐새끼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엉켜버렸어요. 경석으로 인해 정보가 새어나가는 라인을 예견하며 드라마를 봤는데 뜬금없이 지혁이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로 인해 그게 동욱이었음이 밝혀졌으니 말이죠. 그렇담 맵을 다시 짜야 되겠군요. 거기에다 백모사는 왜 제이를 쏘고 쓰러진 지혁은 살려둔 건지,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는 걸 알고 제이를 쏜 것인지, 둘이 파트너가 아니라면 지혁은 그에게 분명 귀찮은 존재임에 틀림이 없는데 왜일까요? 아직까지 써먹을 때가 많다고 생각해서였을 수도 있겠죠? 천평이를 병원에서 빼낼 때처럼 선 하나 안 쓰고 코를 풀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강한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을 원하는 진숙의 무리수와 권력을 탐하는 인원의 야망으로 대립되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검은 태양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구급차를 쫓던 지혁과 제이, 죽임을 당한 천평일, 폭발하는 자동차에 쓰러진 지혁, 마주하게 되는 유재희와 백모사,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백모사 손의 화상 자국. 하지만 백모사의 총알은 유재희를 향하고 지혁에게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했었지만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느낌은 백모사가 유재희의 아버지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이의 안전과 자신의 신분 위장을 위해 쏜 듯한데요. 물론 방탄조끼를 입은 걸 파악했겠죠. 그리고 자신을 쏜 백모사로 인해 그의 손의 화상으로 인해 아버지인 것 같으면서도 혼돈에 빠지게 되고 지혁은 제이의 혼돈을 느꼈지만 넘어간다. 아니었어요. 아빠가. 확실해? 이거 안 보이세요? 아빠였다면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글쎄, 너를 끝내지 않았잖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지혁과 제이에게 전달되었던 메시지. 답을 너무 먼 데서 찾지 마라. 어쩌면 너희 안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박영찬은 배우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지 못한 도진숙의 자리를 피로에게 내밀고 이인화는 해외 파트의 인원 축소와 국내 파트 강화를 제의한다. 파워게임에서 점점 더 밀려나는 것에 우려한 용태는 용태야, 이번 선거만 잘 넘어가자. 그러면 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수도 있어. 피로에게 서류를 넘기는데 누구 편으로 여기 나온 거 아니니까. 오늘은 난 그냥 내 편으로 온 거야. 어디 강국장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아무래도 이 서류가 플래닛에 관한 서류였던 듯 하네요. 회사에서 윗선의 지시로 대량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했거든요. 플래닛에 다니던 선배 박영주의 죽음을 듣게 된 유재희. 의심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그녀의 사고. PDA에서 발견한 코드로 인해 알게 된 플래닛 신수영 회장. 그리고 알게 되는 상무회와 플래닛의 연결점. 상무회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PDA를 개발한 이 또한 플래닛의 회장이었고 개인 자료 유출로 교수들을 통해 이를 분석. 사람들의 여론을 끌기 위한 작당을 꾸미며 상무회는 새로운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것을 알아낸다. 박영주랑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 당신 맞지? 제이에게서 영주의 마지막 통화번호를 받은 지혁. 그의 연락을 받고 들어오는 차량 한 대. 하지만 그 차량은 영주의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1초의 멈춤도 없이 지혁을 향해 돌진하고 지혁이 멈춘 차 안에는 피로가 있었다. 그 사이 유재희를 불러낸 이익화는 그녀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맡았던 프로젝트 열람 자격을 건네주고 그가 북한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자네 아버지는 실종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간 거지. 내부에서 제이의 아버지를 북한으로 팔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사건 파일로 인해 알게 된 진실. 그 뒤에는 도진숙이 있었고 그녀를 대면한 제이.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백모사. 조금씩 돌아오는 기억에 다시금 로드맵을 짜보는 지역. 황모수를 쫓아갔던 사냥. 거기서 목격한 장천우의 배신. 그곳에는 백모사와 리동철이 있었고 지역은 리동철을 감시하고 있었다.
김숙과 동욱의 사체가 발견된 건물에서 불과 50m 거리야. 그건 우리가 리동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야.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왜 갑자기 타겟을 바꿨던 걸까? 리동철의 사라진 흔적에 린웨이를 찾아간 지역. 화양파가 중국에서 쫓겨났던 이유, 당 고위 자제들에게 마약을 공급했기 때문이었고 거기에 리동철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기는 말.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때로는 무엇이냐보다 언제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 모든 건 시점이 중요하단 얘기야. 혹시 작년에도 선거가 있었어? 총선 있었잖아요. 5월에요. 그 시점이란 것이 작년에 있었던 총선이었고 상무에는 아들의 마약 사건을 덮는 대가로 리동철의 망명을 요구했던 것. 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을 뒤흔들 계획으로. 하지만 리동철은 경석과 동욱이 사망한 바로 그날 사망했고 리동철을 죽이고 상무회가 계획했던 망명을 무산시킨 건 도대체 누구인 건지. 그의 지워진 기억 속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죽은 리동철과 의문의 남자. 방금 도착했어. 뭐가요? 네가 보낸 새로운 동영상이 왔다고. 지역이 지역에게로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는 리동철을 죽인 범인도, 내부 정보를 빼냈던 이도 동욱이었다. 그의 예고를 보니 제이가 전화기에 있는 도청 장치를 알게 되어 지역의 팀에서 탈퇴를 하게 되던데 이제 3회밖에 안 남은 검은 태양. 아무래도 20%는 힘들 듯 하네요. 남국민님의 스카이 다이빙은 물 건너 간 걸까요? 그래도 열심히 보려고요. 도대체 쥐새끼 위의 쥐새끼는 누구인 건지.